야니스가 자유투 던질 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 야니스의 자유투 10초 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그 덴버랑 미러키 경기가 있었어요. 국내 중계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덴버의 지역 중계진들이 스탑워치 켜고 야니스의 10초를 셌거든요. 근데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시즌 초반에 스포티비 중계할 때 저도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세보세요. 10초가 넘을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해설 중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어요. 10초가 넘는다는 걸. 심지어 야니스는 심판이 공 주려고 하잖아요. 잠깐만 하고 빈 슈팅을 해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 알죠? 이렇게 그것까지 합치면 15초 넘어요. 근데 그래 빈 슈팅 하는 거는 안 칠게 라고 치더라도 10초가 넘는데 이걸 나는 왜 안 잡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NBA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은 다 옳은 판단이고, 얼마 전에 우리가 애덤 실버 얘기도 했지만 진짜 개혁과 혁신을 더하는 집단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슈퍼스타들에게 관대한 콜을, 그것도 가장 기본인 바이올레이션이잖아요. 바이올레이션은 파울보다 불기가 훨씬 쉬워요. 반칙은 내가 예를 들어 PD님 이렇게 쳤는데 심판이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쳤는데 수비수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등신 같은 판단들도 있고 하는데, 바이올레이션은 없잖아요. 절대적이잖아. 숫자를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트래블링도 내가 네 발을 걸으면 트래블링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서 있는 상황이야. 수비자 3초는 수비자가 발 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고 막 뭐 심판들이 현혹시키면 수비자 3초는 사실 심판 마음이거든요. 불어도 되고 안 불어도 되고. 근데 자유투 10초는 서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어렵다고 보세요? 공 주고 그때부터 10초를 세는 건데 왜 안 부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야니스가 슈퍼스타라고 봐주나? 그러면 이제 해외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댓글에 전부 다 달려있어요. 슈퍼스타 콜이 시작되는구나. 나오는 게 딱 3개거든요. 르브론 제임스의 트래블링을 불지하는 NBA 사무국, 두 번째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일리걸 스크린을 불지하는 거. 왜냐? 커리의 3점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야니스가 이렇게 10초를 넘겨 던지는 것도 특권 아니냐. 이게 댓글들이 쫙쫙쫙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은 사무국이 슈퍼스타들을 뭐 관대하게 보는 그런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팬들의 성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라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저는 야니스가 자유투 던질 때 중계하는 거 짜증납니다. 1분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걔는 왜 지 혼자 13초 14초를 쳐 던지냐고. 그렇다고 자유투를 잘 던지지도 않잖아요. 최근 들어서 빨리 던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덴버 중계진이 스톱워치 켜고 그렇게 주접을 까야지 바뀌는 것 자체가. 그 사무국에서 공문 내려서 야니스 선수님 조심하세요라고 했겠어요? 야니스가 이거 좀 공론화 되겠구나, 지가 눈치 까고 하는 거지. 사무국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태만하게 업무를 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NBA 보시면서 리그 패스랑 이제 앱 사용하시잖아요. 보시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NBA를 볼 때 진짜 제일 빡칠 때가 앱이랑 리그 패스 쓸 때예요. 와 진짜, 아니 NBA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렇잖아요? 셀러리 캡이 왜 늘어날까요? NBA가 돈 버니까 셀러리 캡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호황이고 하니까. 아니 근데 잘 사는 나라에서, 그것도 일처리 잘하는 집단이 앱 리그 패스 이따위로 지금 몇 년째 서비스한 게 말이 되냐고. 우리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미국 갔다 와서 제가 이제 항상 NBA 경기를 못 보면 앱으로 컨덴스 게임, 그러니까 압축한 게임이나 아니면 시간이 더 없으면 2분짜리를 봐요. 2분짜리 영상을 보는데도 화질이 진짜 이 상등신이에요. 진짜 버퍼링 심하고, 아니 다시 보기 2분짜리가 그렇다니까. 와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어 진짜. 그 다음에 리그 패스 해보셨죠? 근데 그 어떤 거는 아예 영상이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유료로 받는 서비스는 반드시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그거 투자 안 하면 가장 먼저 불편을 느끼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팬들이잖아요. 구독자고. 와 근데 NBA는 몰라요. 애덤 실버 총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플랫폼이잖아. 그리고 요즘에 누가 TV 봐요? 전부 다 태블릿 PC나 셀폰으로 전부 다 앱이나 이런 걸로 보지. 그래서 제가 미국 다녀오는 동안 9일 동안 밀렸던 영상을 보는데 와 진짜 거짓말하고 짜증이 너무 나서 하이라이트를 한 3일째 보다가 때려치웠어요. 왜냐면 보다가 튕겨. 보다가 갑자기 화면이 튕겨버려요. 2분짜리 보는데 다음날에 돼 있겠지. 안 돼 있어요. 내가 내 돈 내고 와 이 서비스를 이따위로 즐길 거면 진짜 사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아 진짜 리그 패스 이야기하니까 너무 열받는데 제가 가루 좀 털어넣겠습니다. L14 컴플렉스인데 유산균, 분말 유산균. 아우 입냄새 씨. 가글을 해도 순간뿐이구만. 유해균 때문이야. 입안에 유산균으로 입냄새와 치아 건강, 장 건강까지 모두 챙기세요. L14 덴탈 바이오틱.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서정민 박사와 연구진들이 25년 이상 연구해 자체 개발한 균주로 만든 제품. BP도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소재로도 개발 중인 믿을 수 있는 유산균 L14. 유산균이 좋은 거야? 아니면 뭐 균 대사물이 좋은 거야? 유산균과 균 대사물을 함께 100% 동결 건조한 국내 유일 프로바이오틱 L14. 어려운 유산균 비교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테크니컬 파울 기준이 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좀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위원님은 중계하시면서 뭐 헷갈리시는 건 없으세요? 테크니컬 파울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선은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도 시청자분들이 보는 거랑 똑같이 TV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면 테크니컬 파울이면 자유투 하나를 주죠. 갑자기 볼데드가 되고 선수가 혼자 자유투 라인으로 갑니다. 테크니컬 파울 때는 라인업에 이렇게 안 서 있잖아요. 리바운드가 발생 안 하니까. 가면 이제 그때 뭐 트래시 토크를 했구나, 뭐 아니면 심판에게 과격한 제스처를 취했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는데, 이 테크니컬 파울 자체가 굉장히 좀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딱 얘기하고 싶은 게 한 두세 개 있는데, 나탈리 사곤과 여자 심판이 있어요. NBA도 이제 여자 심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맥스 스트러스라는 그 클리블랜드의 슈터가 파울 불리고 나서 약간은 불만이 있었지만 공을 이렇게 건네줬어. 근데 그 나탈리 사고라는 여성 심판이 테크니컬 파울을 불렀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SNS 인스타 댓글에 그 판정 가지고 나탈리 사고에 대한 민심이 개박살났어요. 좀 더 공손하게 들였어야 됐다, 두 손으로 들였어야 됐다, 기분을 맞춰줬어야 됐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감정을 심판지가 이입을 해서 테크니컬 파울을 주는 거거든요. 공을 무릎 밑으로 이렇게 막 주거나 위협적으로 주면 T 파울이에요. 규정에 있어. 근데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면 언더로 주는 거잖아. 언더가 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주더라고. 근데 나는 그래, 심판이 뭐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 뭐 가족들이랑 싸웠거나 오다가 뭐 누가 칼치기 했거나 아니면 차가 끌켰거나. 근데 그런 T 파울을 줬을 때 사무국에서 그 심판에 대한 뭐 징계 이런 게 명확하게 있을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팬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스트러스는 굉장히 억울하게 받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준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제 행잉 더 림이라고 덩크 빡 찍고 내려와서 림에 매달리는 거 있죠. 그걸 림에 매달리고 내가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테크니컬 파울이야. 림을 잡고 이제 행잉 더 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덩크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밑에 선수가 쓰러져 있어. 그럼 내가 림 잡고 있어야 되잖아. 림을 잡고 있어야지 안 넘어지니까. 근데 림을 잡고 있다가 살짝 올려도 그게 테크니컬 파울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린 건데, 왜냐면 이렇게 매달리고 계속 있으면은 내 몸무게가 하중이 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힘들잖아, 턱걸이 하듯이. 그래서 살짝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테크니컬 파울을 때리는 경우.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웨스브룩이 덩크 빡 치고 백보드로 팍 때리고 왔어. 봤어요. 봤죠? T 파울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안 불러. 그러면 이게 빡 때리는 그 스팽킹의 강도에 따라서 바뀌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어쩔 때 그냥 찍고 그냥 백보드 막 치고 내렸는데 그냥 인플레이. 근데 웨스트브룩은 동작이 크잖아요. 찍고 나서 빡 치니까 테크니컬 파울.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와, 이거 진짜 친한 심판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다. 어떤 기준일까?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무국이, 저는 이것도 슈퍼스타에 대한 관대한 콜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루카 돈치치 있잖아요. 돈치치가 지속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내가 심판 판정에 마음에 안 들면 이걸 하거든요. 보셨죠? 네. 이게 뭐냐면 심판 돈 먹었네. 굉장히 이거는 NBA라는 브랜딩에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사무국이 저런 거를 나중에 리뷰를 해도 아무 그 벌칙을 안 주더라고요. 플레이오프라는 이제 큰 무대다 보니까 그래, 그 플레이오프에서는 뭐 이기고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좀 넘어가는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심판한테 막 이런 거 있잖아. 파울이어서 이거 테크니컬 파울이야, 아시죠? 그다음 심판 앞에서 테크니컬 파울, 뭐 공 이렇게 주면 테크니컬 파울, 엄청 많은 게 있는데 이것 자체는 돈 먹었네. 이거는 심판이랑 NBA 브랜드 자체에 대한 엄청난 기만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하는 거면
굉장히 큰 벌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테크니컬 파울이나 혹은 또 이런 사후 징계에 대해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팬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열받는 건 리그 패스입니다. 결론은 리그 패스는 앱은 쓰레기예요.